안녕하세요.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의 18번째 날입니다. 채널명이 책이 빛나는 밤에니까 꼭 밤에만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새롭게 이름을 바꿀까 고심 중이에요. 어쨌든 저는 당신의 소중한 빛을 사랑하는 아그네스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기운이 나고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도 갑자기 다시 불안해지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세계 최고의 사람들은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했는지 배워봐요. 오늘 함께 할 책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책 163페이지에 타이탄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이 부분 함께 해봐요. 우리에게는 평생 숙명처럼 붙어 다니는 두 친구가 있다. 두려움과 불안이다. 이 두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가장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는 현자는 누구일까? 단연 알랭드 보통이 압도적인 표를 얻었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행복의 건축, 뉴스의 시대 등 펴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인생 학교를 전 세계에 설립, 활발한 사회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알랭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집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가진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알랭드 보통은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려면 주체의 삶을 회복하고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해보자.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라. 그는 당신의 이해 부족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타인의 반응보다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가끔 막 짜증내고 화낼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너 왜 이렇게 엄마한테 화를 내?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아, 이 아이가 지금 이해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막 화를 낼 때 도대체 요 녀석이 뭐 때문에 나 이렇게 화를 내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조그만 이 녀석이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좀 이해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늘의 주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알렌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깐씩 멈춰서서 그 사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들에 핀 꽃을 보고 탄성을 지르면 사람들은 당신을
패배자라고 손가락할지도 모른다. 지금 꽃을 보고 감탄할 시간이 있느냐고, 원대한 꿈은 없느냐고, 야망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경험을 더 쌓고 시련의 파도를 넘고 넘다 보면 언젠가부턴가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구름,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날리는 평화로운 아침 같은 일상의 사소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다. 해고에 대한 불안, 신체의 질병, 경제적 압박 등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아주 약간의 좌절만으로도 그렇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나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에 진심을 다해 감사할 때 극복의 길이 열린다.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오는 운명의 여신에게 맞설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명상가 샘 해리스 또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맑은 하늘을 이용할 것을 권유한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엄습할 때는 눈을 뜬 채 맑은 하늘과 지평선 너머를 쳐다본다. 그러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아무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여 보라. 머리가 맑아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때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실천해 봐요. 별처럼 소중한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불안할 때 지금 이 순간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게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일단 오늘 이 순간 감사한 것은 아그네스 저는 이렇게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이요. 앞으로 더 기술을 배워서 실시간 라디오처럼 하는 걸 해보고 싶은데 그건 제가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녹음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강도 감사하죠. 목소리도 감사해요.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이 순간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창 밖에 나뭇잎에 햇볕이 내려앉아서 아주 밝은 연두색 예쁜 빛을 볼 수 있는 눈도 감사해요. 날씨가 시원한 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이 순간 또 감사한 것은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다 꽁꽁 닫아 놨는데도 너무 덥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순간에 좋은 것에, 그리고 또 명상가 샘 해리스가 알려준 방법대로 두려울 때는 맑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어깨가 축 처지고 바닥만 보고 있으면 뭔가 점점 더 가라앉는 느낌인데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들어서 맑은 하늘을 보면 왠지 조금 기운이 나잖아요. 그가 말한 대로 눈을 뜬 채 맑은 하늘과 지평선 너머를 쳐다본다. 제 생각에는 직접 쳐다볼 수 없다면 상상만이라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케빈 코스트너의 예도 들고 있는데요. 케빈 코스트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친구를 멀리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용기라는 새 친구를 초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라. 책에서는 또 한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겁쟁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인물이 된 여성 소방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것뿐 아니라 심해 탐색, 로프 및 라펠 구조 작업,
열차 사고 현장에도 파견되는 샌프란시스코 레스큐 2팀의 캐롤라인 폴은 최고의 여성 소방관이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던 시절에 무엇보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벌였대요.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보기 위해 세로로 설치된 케이블 선을 타고 230m 높이의 금문교를 올라갔대요. 한밤중이었다. 나는 케이블 선을 올라 70층 높이의 둥근 가로바 위를 걷기 시작했다. 발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양 옆으로 뻗은 두 줄의 얇은 와이어가 안전을 위한 유일한 장치였다. 첫 발자국을 떼는 건 기적 같은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두 걸음, 세 걸음쯤 걷고 나자 그냥 보통 평지를 걷는 것과 똑같다는 느낌이 문득 들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용기까지는 두세 걸음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자 캐롤라인은 아찔한 허공 위에서도 자신을 찾아온 감정 모두를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대, 흥분, 짜릿함, 집중, 자신감, 재미, 두려움.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다. 정말 해내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느 정도의 순위에 배치할 것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넣어두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벽돌처럼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다시 한 개의 선 위에 그것들을 올려보라. 인생이란 이 벽돌들을 탄탄히 쌓아가는 작업임을 알면 두려움이란 벽돌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무너지지 않을지 깨닫게 된다. 두려움은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부수고 없애야 할 벽돌도 아니다. 적당한 순위에 재배치된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끈다. 안전하면서도 근사하고 멋진 집을 짓고 싶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각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울 수 있잖아요. 불안할 수 있고. 그럴 때 그것을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이지? 왜 이렇게 소심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할 때 느끼는 우리 자신의 모든 감정을 벽돌처럼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 놓아서 한 선 위에 올려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돌 하나하나에 두려움의 벽돌, 불안의 벽돌, 기쁨의 벽돌, 짜릿함, 기대, 행복, 모든 감정을 벽돌처럼 하나하나 다 나누어 본 다음에 그거를 일렬로 쭉 놓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그 일을 집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집을 지으려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정말 안전하고 근사하고 멋지게 지으려면 이 두려움이라는 불안, 행복, 기대 여러 가지 이 감정의 벽돌들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본인은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집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세계 최고의 타이탄에게 배운 걸 앞으로 쭉 적용해 볼 생각이에요. 불안할 때, 두려워질 때 알랭드 보통이 알려준 대로 이 순간 나한테 좋은 일, 내가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래도 두려워지면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머리를 맑게 하고 기운을 좀 차릴 거고요.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 하나하나를 벽돌처럼 나누어서 내가 이 멋진 집을 지으려면 이 두려움의 벽돌은 어디쯤 두면 좋을까? 라고 상상해 볼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아주 멋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기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